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부터 TV 앞에 혹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30년 이상 나름대로 주시장에 있으면서 겪었던 소위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을 중심에서 강의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린 것이 최근에 엠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특히 우리 여기서 새벽부터 일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한때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한참 할 때 아주 관심 있게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 요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엠파동의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엠파동을 이해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물론 저희 수강생분들이 계십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벌써 5년, 7년이나 된 분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시스코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7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 이상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와서 공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장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엠파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엠파동이 나타내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제가 30년 동안 겪었던 그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꼭 담아가셔서 다음에 이런 것이 오면 내가 저 엠파동을 잡아서 성공해야지. 사실 작년에 2020년 3월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께는 엠파동에 대한 그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 달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줬을 때 여러분께 한 척의 배, 그 다음에 세 척의 배가 옵니다. 우리 맨날 신군 한 배가 옵니다 했던 거기도 사실은 엠파동입니다. 근데 이 엠파동을 내가 이해하려면 최소한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지나간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번 반복돼야 어떤 통계치가 나오고 저런 기법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엠파동을 알려면 지금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돼 있어야 엠파동을 정확하게 하냐면 무려 14년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14년 돼야 비로소 엠파동의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5년. 지금 우리나라는 4년 만에 엠파동의 모든 것들이 나와 있고요. 미국은 무려 14년 동안 걸려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제가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9.11 테러 때 실패한 얘기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뻔히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장이 올라가는 장인데 도저히 이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때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와서 만약에 알카에다가 또다시 9.11 테러처럼 또다시 미국을 공습하면 어떡하지? 뻔히 올라가는데도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여러분께는 이 장은 2years 말씀을 드리면서 2years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65파동이거나 그때까지는 장이나 바이앤 홀딩.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올해 제일 많이 썼던 단어는 리밋 공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정말 항상 얘기지만 똑똑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깨져보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쓰는 방법을 배웠던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의 장이 바로 딱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채널 고정하시고요. 열심히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주가가 2,900선에서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남겨진 조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죠. 신구 기억납니까? 네. 예. 얘는 남겨진 조종이 제가 몇 번 있다고 그랬냐면 2번. 예, 2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남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니 이 조종이 올라가다가 왜 2번 조종이 있지? 할 때 그거를 제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디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가가 3일간 빠지고 있죠. 3일째 하락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일째 하락하고 있고 여긴 지금 약간 반등을 줬지만 그 반등은 미약하죠. 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또 다음 주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정을 받을 때 너 그러면 너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래? 그럴 때 여러분께는 중간값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값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외바닥이니까 하나의 바닥이니까 얘가 정상적이면 여기 이 선에서 두들겨 맞고 딱 코스피는 아주 정통 코스에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멧돼지 큰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마을에 최소한 진돗개가 2마리가 있어야 멧돼지를 물리치지 한 마리가 잘못하면 죽죠. 그러니까 작은 진돗개 즉 5일선이 올라가다가 뒤쪽으로 여기 입선에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렇게 3일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조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경험했듯이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급등 다음에 완만. 그렇죠. 얘가 조정을 줄 때 완만하냐 안 하느냐입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완만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완만하게 조정받을지 아닐지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건 항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AS 방송을 쫓아가죠. 얘가 지금 올라가다가 얘가 좀 조정받기 시작한 것이 수요일부터 조정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그냥 와서 제목만 보고 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 타이틀이 어떻게 나가냐면 바로 옵션 만기에 선조정이 들어온다는 타이틀을 앞에다가 써놨을 겁니다. 아, 네가 드디어 조정 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올라갔을 때 너 올라갈 때 어디서 조정이 읽을 때는 아, 너 이선 근처에서 조정받겠구나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존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예측이라고 그래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예측이라는 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죠. 다만 아, 네가 올라가면 넌 여기서 들이맞겠구나. 근데 이쪽을 보십시오. 얘는 여기서 이선을 돌파했었죠. 그리고 어디서 들이맞냐면 아까 제가 중간값 법칙을 했는데 얘가 좀 더 올라가려면 이 20선과 6선의 중간값 정도가 정의 될 것이다. 얘도 딱 요거 중간값 정도 조정받았죠. 요걸 중간값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퍼즐을 하나씩 찾아 놓으십시오. 저는 그것을 3주년 동안 이걸 찾아놓고 또 까먹으면 또 갖다 찾아놓고 정말 저는 기억력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아침에 제가 영업용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기 차 키를 못 찾아갖고 아침에 자기 차를 놓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왔던 우리 김 팀장이 아침에 택시 잡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을 겁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 정신을 어떻게 주식하냐고 저희 친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패해서 배우는 성곽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딱 여긴 중간값에서 두드맞은 거고, 그러니까 딱 얘는 쪼내서 딱 두드맞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노리는 겁니다. 내가 노리고 있으면서 방아쇠 어디서 당기냐는 것은 그 조정의 신호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라가다가 얘가 음봉을 때리고 얘가 올라가다가 음봉을 때리죠. 제가 매달 30분 단위 보십시오라는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서 조정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전주에 방송을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얘가 또 조정받을 때 어이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조정이지?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방송을 제가 항상 연속극 듣듯이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또 아니면 제가 뭐 점심 방송에 계속 나의 투자에서 말씀이니까 드디어 얘가 왔다. 얘가 내려가다가 옵션 만기 근처에 오면 주가는 뜨고 거꾸로 얘는 올라가다가 옵션 만기에 걸리면 이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풋옵션 가격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거든요. 내려갈 때는 콜포션 가격이 휴지 조각이 된 거고 올라갈 때는 풋포션 가격이 휴지 조각이 되고 살이 통통하게 쪄서 소위 공매도의 개념. 콜을 매도돼서 먹기 쉬웠던 것은 바로 콜이었거든요. 항상 얘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 짓거리들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가진 자이고 이들이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보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서 야 얘들이 어디서 저 짓거리 할까 할 때 처음에 딱 나오는 것이 아침 시가 중심에서 얘가 이렇게 주가가 음봉을 딱 때립니다.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다 고점 중에 하나는 음봉 중에 하나가 고점이거든요. 양봉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음봉을 딱 때리는 순간 너 혹시 그날 아니야? 라고 자기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30분 보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 방송 이후에 아직 덜 이해가 됐던 것은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드디어 조정을 주고 있구나. 네가 드디어 조정을 주고 있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결론 결국 이 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겁니다. 바로 이 화면이었죠. 되도록이면 글자를 그대로 뽑아왔습니다. 얘가 본격 상승. 여기서 본격 상승이라는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N파동입니다. 예.
얘네 M파동은 얼마짜리냐면 3개월짜리 파동이거든요. 얘가 만약에 밑에서 찍을 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하단에서부터 밑에서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때 기본적인 그 모양들이 한 3개월 정도는 모양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었죠. 줬다 뺐다 하면서 올라가는 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세척의 배 M파동의 모습을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2번의 조정이 남아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안 믿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조정만 든다 그러면 여러분 싫어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가끔은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얘기, 여러분 2009에서 바닥 찍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얘기했죠.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서 어떻게 됐지? 이분들이 많이 이해하시는가 보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번에도 얘가 위에서부터 폭락하기 전에는 이게 중국보다도 안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20일선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근처에서는 좀 조심하셨을 거예요. 대신 그 돈을 어디다가 베팅을 싸드렸냐? 바로 스파이 같은 데다 베팅을 싸드리니까 그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내가 재테크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단지 주식 하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Financial Independence, 금융적인 어떤 자유, 독립, 이거를 갖다 만들기 위한 소위 재테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돈이 일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하면 돈이 일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항상 큰 빅픽처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보고 하려는 겁니다. 그 2번의 조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조정을 얘기한다면 바로 뭐냐? 지금 주가의 장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가 이게 본격적으로 M파동이 가는 구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60이 돌아가는 이 파동이거든요.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지금처럼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받는 것은 5일선에 따른 조정이잖아요. 이제 얘가 다시 또 밑에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또 조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M파동 만들기 위한 조정이구나. 다만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의 바람은 이게 M파동이 좀 빨리 올라면은 여기만 깨지 말아다오입니다. 2,900만 깨지 말아다오예요. 근데 사실 여기를 깨도 상관이 없는 게 얘가 내려갈 때 파동이 1, 2, 3, 4, 5기 때문에 깨든 안 깨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깼을 때 올라갈 때 매물을 받는 영향과 안 깼을 때 매물을 받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깨지 말고만 조정받아다오. 결론, 첫 번째 결론. 그래서 얘가 3일간 빠지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약간 흔들리면서 특히 우리에 영향을 주는 이런 종목을 조정받았으면 야간 선물이 조금 빠졌을 겁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미 이것은 계산에 있던 조정이다. 놀라지 마라.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한 분수령이 11월에 옵니다. 연비제 제가 그런 말씀 항상 드리지만 이 제목을 항상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바빠도 와서 항상 여기 작가분하고 의논합니다. 어떤 게 와닿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주린이도 계시거든요. 오늘 채택된 제목은 11월이 최고 분수령이다. 그러면 11월이 왜 최고의 분수령일까 하는 겁니다. 이미 잘 알려진 얘기 하나, and 잘 모르는 얘기 하나. 이 두 가지 때문에 11월이 최고의 분수령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기업체의 실적 발표죠. 이미 이건 아는 거잖아요. 미리 또 여러분께 지난번에 스케줄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11월에 정말 중요한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용어 상박이라고 할까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변수들이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두 개가 정면 충돌합니다. 이때 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튀는지를 내가 물론 항상 예측은 필요하잖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해놓고 그 다음에 튀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정말 3일째 정말 조정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어떤 거를 잡아야 되느냐. 두 번째 또다시 바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2,900이 첫 번째 바닥점이라고 얘기했죠. 바닥점 몇 개 온다고 그러냐면 제가 3개 점이 바닥점이 온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900으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다 조정받는 건 다시 두 번째 바닥점을 찍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또 시장 보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 방송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자, 시작하시죠. 일단 현유치가 왜 최대 분수령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M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M파동은 아주 정확하게 한다면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이 장이 다시 여기 이 M파동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파동에서 가장 제일 최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인과 동시에 얘가 주가 올라갔을 때 얘가 상승 추세가 아니고 얘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 드디어 하락 추세로 꺾여질 때 이 M파동 이후에 나오거든요. 정말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이겁니다. 첫 번째, 인지할 거. 주가가 꼭지는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수급이요, 뭐 기관이 팔 때요, 외국인들이 팔 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매크로적인 시각으로 주가의 꼭지는 어떻게 오냐면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상승할 때 보면은 즉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에 맞게끔 금리는 올라가죠. 금리 올려야 되죠, 그죠? 길게 가려면. 근데 경기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둘 다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수대의 물은 경기가 상승하는 건 더운 물이겠죠. 핫워러겠죠. 근데 금리가 상승하는 건 뭐냐면 금리는 주식 이거 자체만 단독 변수로 보면은 얘는 주가에 반대입니다. 그러면 세수에 항상 일반적일 때는 지난 1970년대 같은 이런 우리가 소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외에는 항상 더운 물과 찬물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때 주가가 똑같은 요인을 놓고 이것이 더운 것이 양이 더 크고 금리 상승이 장이 작다면 즉 경기가 좋은데 금리가 처음에 만약에 제로 금리에서 조금씩 베이비 스텝씩 조금씩 올려봤자 금리 낮은 수준이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경기가 이기고 있을 때 이런 장세는 여전히 주가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어느 때인가 올라가 갖고 똑같이 변수는 똑같아요. 여기처럼 경기도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는데 어떤 때가 이 주가 꼭지냐면 금리 상승이 더 크게 작용할 때, 즉 이 무슨 얘기냐면 더운 물이 작아지고 찬물이 이게 더 커질 때 주가는 꼭지를 오는 겁니다. 즉 이 변곡일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M파동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집어서 조금 알아듣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거 뭐냐? 이게 바로 역금융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금리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경기가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잡아먹을 때 주가는 변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화면입니다. 미국의 주시장입니다. 2017년도에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가 어때요? 신군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이때도 금리를 올리나요? 안 올리나요? 이때도 금리를 3번 올립니다. 3월, 6월, 12월 밑에 여기가 지금 금리 2017년도에 여기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3월, 6월, 12월 금리 올리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누가 이기고 있어요? 경기 상승이 더 이기고 있는 거죠. 이때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2018년도에 여기 1월 달에 한번 고점 찍고 10월 달에 꼭 찍고 주가가 확 빠지죠. 이때 뭐냐? 이때도 금리를 올리죠. 이때는 4번 올립니다. 3, 6, 9, 12.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 상승보다는 경기 상승이 이겨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는데 이때는 금리 상승이 더 우세하죠. 그때 주가가 꼭지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기가 이겼다가 그 다음에 금리가 이기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요 지점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요 구간입니다. 요게 뭘까요? 이게 바로 빅데드 구간입니다. 빅데드는 뭐냐면 이 204선 위에 있다가 이 수급선이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 이거 드디어 얘가 커다란 실험에 들어와 있는데 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2018년도죠.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입니다. 여기가 어떨 때냐면 이때가 바로 리먼 사태가 터질 때입니다. 리먼 사태 터질 때 어떻게 터지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금리가 여기 2000년도에는 여러분들 9.11 테러가 터지죠. 그죠? 그리고 IT 버블이 터집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때 주식 안 했던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아마 이때 9.11 테러에서 막 이 트윈타워가 뉴욕에 있는 트윈타워가 막 확 무너지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때 금리가 6.5에서 금리가 1%대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금리를 잘 보십시오. 금리가 무려 1%대에서 5.25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무려 이때 금리를 몇 번 올리냐. 날짜를 여기 보시면요. 2004년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 금리가 1%에서 5%대로 올라갔다는 게 뭐냐면 매 연준회의가 있을 때마다 무려 17번 계속 금리를 상상하세요. 금리를 올리고 무려 17번이나 올렸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신군? 계속 올라갔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 여기서 주가가 무너지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빅쇼트죠. 영화. 그죠? 5.25에 갔을 때 얘가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요새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의 공미들 때리다가 기업했죠. 나 더 이상 공미도 안 한다. 마이클 버리가 빅쇼트에서도 영화 나오지만 타임은 너무 일찍 들어가 버렸죠. 아마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 또 싫어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쪽이, 그러니까 전망이 필요하고 야 이게 터질 거야. 이 버블이 터질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디서 터지지? 그때 이렇게 항상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 200사선이 한 번에도 이 녹색 선에 의해서 붕괴가 되나요?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보세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무려 17번이나 올라가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누가 이겼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이기고 있는 거죠. 그때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것을 실적 장사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느 때인가 얘가 탑에 위치에 올라가면 더 이상 그걸 못 버티는 겁니다. 그 무게를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마 운동하시는 분 보면 이게 무게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작은 무게는 내가 드는데 옆에다가 자꾸만 무게를 던지면 어느 때가 이걸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이거죠. 이걸 눈을 확인해야 되죠. 여기 화살표 3개가 있습니다. 좀 이따 아까 10시 반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요. 여기가 검정 화살표, 빨간 화살표, 녹색 화살표인데 녹색 화살표 뭐냐? 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N파동의 화살표입니다. 드디어 240을 뭐가 깨고 있느냐? 수급선이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이 어떻게 되면 밑으로 확 무너지는 파동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월이 올해 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10월 달에 FOMC 열리죠. 네. 근데 오늘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던 가장 큰 원인도 어디에 있나요? 제롬 파월이 이미 인플레는 이게 일시적으로 봤는데 이게 좀 오래 갈 거야. 근데 금리 인상 2번 얘기 나왔죠. 네. 그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보실까요? 현재 미국의 주가 위치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미국 주가와 우리나라 주가 위치를 봐야 되는데 항상 얘가 악재가 뭐가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얼마나 내가 체력이 든든한 걸 꼭 받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단단했죠. 근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가 형성되냐면 이미 화살표 2개는 다 나왔죠. 아까 검정 화살표, 5일선이 깨지는 검정 화살표, 2선이 대두주는 거 보시나요? 우리는 화살표가 몇 개가 나왔냐면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화살표가 아직까지 안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무슨 화살표요? 60선이 240을 깨는 화살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얘가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1년 전에 241년 전에 주가인데 1년 전 주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기보다는 어떻겠어요? 높죠. 높다는 얘기는 얘가 계속 우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개월 전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3개월 전의 주가는 여기죠. 박스가. 네. 그럼 여기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 이게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보다 가격이 어떻겠어요? 아래. 낮겠죠. 얘는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만간 얘는 데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떠세요?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얘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한 천만다행으로 얘는 장이 그냥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N파동의 성질인 겁니다. 얘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위에서 아까 보셨죠. 얘가 계속 경기냐 아니면 금융정책의 긴축이냐를 놓고 싸우는데 돈다 우리는 지금 금리를 먼저 올렸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금리를 올릴만 해서 올렸나요? 아니죠. 바로 금융 불균형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지난번에 IMF 때보다 더 심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부채는 IMF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국가부채도 올라갔지만 OECD 평균에서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나라입니다. 그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요. 그때 IMF 때는 가계부채가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 불균형이다. 부동산을 좀 잡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금리 올렸는데 수재님 그거 조금 올렸다고 이게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 2월 달 가서 보십시오. 그 강력한 미국도 금리를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딱 한 번 올렸는데 장이 대폭락 왔습니다. 금리를 얼만큼 올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금리 올리는 체력과 경기 이 두 가지의 힘의 밸런스를 갖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관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다음 주에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애플, 캐터필라 전부 다 실적 발표해야죠. 무더기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랑 이쪽 이루면 실적 발표로 간다면 이게 만약에 좋게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긍정 작용하겠죠. 네. 근데 그게 때 끝나기 전에 그다음에 무슨 변수가 발표가 된다는 겁니까? 바로 FOMC. 12월 2, 3일 날 FOMC 발표가 됩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만약에 금융 인상의 스케줄이 빨라졌을 때 이 두 개의 심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건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가 엄청나게 큰 변곡들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숨겨진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 FOMC 그러니까 패드의 의장이 언제는 결정되냐면 보통 지금처럼 10월 하순이나 최소한 11월 초에는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제롬 파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번 요동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최근에 보면 이 금리가 내려왔다가 이 최근에 최고금리 수준에 와 있죠. 오늘은 약간 내려왔지만 최고금리 수준에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때는 이 경기와 금리가 둘이 가장 센 놈들이 둘이 붙었는데 얘가 자꾸만 위로 올라가고 있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변곡이 가장 중요하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롬 파웰이 한 발언을 보면 제롬 파웰은 연내 테이퍼링 한다. 이거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델타 바이러스는 단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이슈다. 그런데 얘가 살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의 이슈. 글쎄요. 이번에 과연 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지 이 부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이 시장의 메이저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누차 얘기했던 대로 M파동의 개념은 얘가 밑에서부터 다시 3개월 동안 올라가는 파동을 줘야 되고 여전히 지금 보시다시피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뭐 기타 테마성 주면 어때요? 여전히 멀쩡하죠. 네. 그런 수준이 있다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현재 주가 위치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위에서부터 하락 추세를 꺾었다고 할 때 INP다라고 얘기합니다. I는 어떤 지수를 깰 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월봉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 라인을 깼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6개월선입니다. 이걸 저거 펀더멘탈선. 우리가 저것을 갖다가 경기선이다라고 합니다. 펀더멘탈선 얘가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가 우리나라는 현재 여기 매도라고 살짝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아직 뭐가 안 나왔냐면 얘가 패턴이 안 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죠. 이 패턴을 다음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해답입니다. 2018년도에 보면은 어떤 전선이 여기입니다. 여기랑 똑같이 I가 깨졌죠. 그죠? 네네. 근데 요 상황을 한번 보시죠. 2018년대. 이때 뭐냐면 M파동을 주고 올라갔다 무슨 자가 나왔습니까? 신군. 여겐자. 여겐자가 나왔죠. 요건 실패한 파동이죠. 그다음에 성공한 파동을 볼까요? 성공한 파동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작년에 얘가 똑같이 깨고 내려갔죠. 여기서. 네. 이게 대드가 나오고 우리도 조만간 60선과 240이 대드 주잖아요. 굉장히 큰 변곡에 와 있거든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지금 아주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있잖아요. 이거는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대도 주고 있으니까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I는 깨고 있구나. 근데 아직 뭐가 안 깨졌냐? 이렇게 여겐자 패턴을 줘야 됩니다. 여기는 내려왔다가 다시 성공하는 케이스죠. 골드로요. 네. 얘가 성공할 때는 데드 다음에 골드 주는 거고요. 여기는 데드 다음에 골드를 못 주죠. 이때 실패한 파동입니다. 근데 두 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파동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얘가 올라가다 실패하더라도 얘가 일단 여기서 M파동일 때는 어떻게 하고 본다는 겁니까? 일단 주가가 위로 들어줬다가 꺾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론. 드디어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뭐가? 시장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양대 변수들의 충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미국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경기와 금리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똑같이 해도 부유이기 때문에 우리서 기관주 중 어떻게 봤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얘는 I는 깨졌는데 아직 뭐가 안 나왔다? 패턴.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말로는 파도라고 하죠. 이 파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요 파동에서 얘가 올라갔다 뭉개지는지 아니면 이번에 비트코인처럼 얘가 올라가는지 얘를 보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다만 얘는 그러기 위해서는 몇 번에 2번 정도 두들기지만 거꾸로 밑에서는 다시 2번 정도 이 돌아가는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10시 반에 좀 더 테마주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